안녕하세요. 경제 공부하는 치과 박 원장입니다. 경제 리뷰 도서 16번째로 선택한 책은 마크 파버의 내일의 금맥입니다. 1946년 스위스 쭈리히에서 태어난 저자는 쭈리히 대학에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고 월스트리트의 드렉셀 번햄 램버트의 트레이더와 홍콩 현지 법인 전무이사를 지냈습니다. 1973년부터 홍콩에서 활동했으며 1990년 홍콩에 펀드 운용 및 투자 자문사인 마크 파버 리미티드를 설립했습니다. 1987년 미국의 블랙 먼데이, 1990년 일본 경제 거품 붕괴,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등 굵직한 위기 사건 전에 경고를 보냈는데 이런 이유로 좋지 않은 상황의 도래를 미리 알아맞히는 사람이라는 뜻의 닥터 둠이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아시아가 세계의 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며 1차 산품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균형 가격이 높아질 것이라는 주제를 다룬 이 책은 2003년 초판이 발행된 이후 2008년 한 차례 개정되었습니다. 이 책은 에필로그 포함 총 14개 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 변화하는 세계, 2장 미래를 위한 투자 테마, 3장 고수익 기대에 대한 경고, 4장 신흥시장 투자에 대한 또 하나의 경고, 5장 신흥시장의 라이프 사이클, 6장 여전히 건재한 경기 변동, 7장 경제의 장기 파동, 8장 새로운 시대 열광 거품, 9장 아시아의 기회, 10장 인플레이션의 경제학, 11장 번영 중심의 성장과 몰락, 12장 미국의 리더십이 유지될 수 없는 이유, 13장 변혁기의 아시아, 에필로그 부의 불균형, 그 거대한 그림자. 1장 변화하는 세계. 1장에서 저자는 저자 나름의 투자 경험과 기존의 경제사, 경제이론에 비추어 세계 경제 환경을 분석하고 앞으로 일어날 변화에 대해 말하고자 하는 집필 의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2장 미래를 위한 투자 테마.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대형 투자 재료는 언제나 존재하지만 투자자들은 바뀐 투자 게임의 법칙에 적응하지 못해 새로운 대박의 기회를 늘 놓쳐왔다는 점, 또 하나의 대형 재료가 마무리될 때면 다른 어느 곳에서는 반드시 저평가된 새로운 투자 대상이 만들어진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장 고수익 기대에 대한 경고. 지난 1000년간의 역사에서 보듯이 그 어떤 대박 투자의 기회도 영원하지 않았고 장기 투자에서 초과 수익은 일시적으로만 가능했는데 여기서 얻어야 할 교훈은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변화만이 유일한 상수였다는 사실이므로 언제든 충분히 평가가 이뤄진 대상에 대한 투자는 재빨리 포기하고 확실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투자 대상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장 신흥시장 투자에 대한 또 하나의 경고. 19세기 미국의 경기 변동이 오늘날 신흥 경제 국가들을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철도 업종은 그 당시 미국의 고성장 산업이었지만 주가는 1852년에서 69년 사이에 고점을 찍은 후 1921년까지도 저조했다고 합니다. 모든 경제, 산업은 순환하는데 신흥 경제 국가의 경우 순환이 더 격렬하므로 신흥시장 투자 시에는 이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합니다. 5장 신흥시장의 라이프 사이클. 신흥시장의 라이프 사이클은 총 7가지 국면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먼저 폭락 이후의 제로 국면, 점화 시기인 제1국면, 회복 시기인 제2국면, 봄 시기인 제3국면, 수상한 하락 시기인 제4국면, 각성 시기인 제5국면, 절망과 바닥의 시기인 제6국면으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신흥시장 투자자들에게는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이냐는 시점의 문제가 중요한데 저자 개인적으로는 제로 국면에서 매수하고 보통 제2국면이 끝나기 전에 매도하는 전략으로 신흥시장에 투자한다고 합니다. 6장 여전히 건재한 경기 변동. 경기 변동의 원인 이론으로 과소 소비론과 심리적, 금융적 과잉 투자론 등을 설명하면서 경기 순환은 매우 복잡한 현상이며 경기 변동은 항상 우리 곁에 있고 정부의 개입도 주기적 경기 순환을 막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7장 경제의 장기 파동. 1925년 러시아 경제학자 콘트라티예프는 54년 내지 60년 주기의 장기 파동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증명했는데 슈페터에 의해 이런 장기 파동이 콘트라티예프 파동이라고 명명되었고 그 장기 파동 속에서 7년 내지 11년 주기로 움직이는 파동을 쥐글라 파동, 더 짧은 주기를 갖는 순환을 가려내어 키친 파동이라고 명명하였습니다.
슌페터는 1930년대 전반에 생긴 대공황의 원인이 장기, 중기, 단기 세 가지 파동의 곡선이 동시에 하락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콘트라티예프는 금리 변동의 장기 파동 곡선은 비교적 뚜렷하며 장기 파동의 주기는 1차 상품의 가격 변동 주기와 비슷하다고 했고, 그를 부활시킨 슌페터는 혁신은 경제의 균형 상태를 깨뜨리고 번영, 후퇴, 불황, 회복, 이러한 사이클을 반복하게 만들므로써 장기적인 경기순환 파동의 원인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8장 새로운 시대 열광 거품. 투기적 과잉은 경기 사이클의 마지막 상승 단계에서 나타나고 강세 국면에서의 군중 심리, 시장의 마지막 급등을 만드는 외국인 투자자 등에 의해 지속되며 우후죽순 생기는 투자 클럽, 홍수처럼 발행되는 신규 주식, 폭발적인 거래량 등의 과열 징후를 보이지만 열풍의 끝을 정확히 알 수는 없다고 합니다. 9장 아시아의 기회. 1985년에서 1990년까지 아시아 주요 국가들의 수출은 연평균 25%의 속도로 증가하며 최고의 경제 붐 기간을 지냈지만 아시아 신흥 부자들의 소비재 수입 증가, 생산 설비 확충을 위한 자본재 수입 증가 등 점차 무역 수지가 크게 악화되면서 1997년부터 아시아 경제 거품이 붕괴됐는데 환율 폭등으로 인한 전형적인 부채 디플레이션 위기였다고 합니다. 10장 인플레이션의 경제학. 초인플레이션 상황 속에 있는 나라에서 자본이 해외로 빠져나가면서 통화의 평가 하락으로 생기는 주식의 극단적인 저평가 현상을 인플레이션의 역설이라고 명명하면서 서구 중앙은행들의 금융 완화 정책으로 앞으로 몇 년 안에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투자자들은 인플레이션이 가져다줄 주식시장의 기회에 대해 미리 공부해둘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11장 번영 중심의 성장과 몰락. 고대시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번영의 중심에 있었던 도시들의 흥망성쇠를 살펴보면서 지금 가장 부유한 도시들이 미래에는 위상에 격화될 수 있으니 투자자들은 자만하거나 지금 일어나는 변화의 속도를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아시아의 젊은 모험가라면 상하이, 호찌민, 양곤, 울란바토르, 평양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합니다. 12장 미국의 리더십이 유지될 수 없는 이유. 로마 제국, 스페인 제국, 대영 제국 등 역사상 거대한 제국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어 금리가 올라가고 통화가 평가절하되면서 제국의 종말을 맞이했듯이 경기 침체 때마다 미국 중앙은행의 금융 완화 정책과 적자 재정 처방은 달러 가치 하락을 가속화하여 재앙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13장 변혁기의 아시아. 민주주의와 진정한 시장경제, 자본주의 체제를 향한 아시아의 움직임은 역사적으로 볼 때 돌이킬 수 없는 대세라고 확신하면서 아시아 자산의 가치가 선진국에 비해 극도로 저평가되었기에 아직도 좋은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에필로그, 부의 불균형, 그 거대한 그림자. 서구의 산업혁명과 19세기 초 의무교육 도입 등으로 유럽과 미국이 다른 지역보다 먼저 농업 생산성 향상과 산업화를 이룩한 것이 소득 불균형 원인 중 하나였다고 하면서 경제 발전과 더불어 부의 균형을 이루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 마무리합니다. 객관적인 시각으로 아시아 시장을 오랜 시간 지켜본 저자의 아시아 경제 및 세계 경제에 대한 통찰력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경제에서 단기적 순환은 장기적 추세를 배경으로 진행되며, 이런 장기적 추세와 단기적 순환을 식별하기 위해 짚어봐야 할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해 강조하면서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신흥시장의 자산과 아시아가 다시 강한 성장세를 보이게 되면 더불어 올라갈 1차 상품에 대한 투자가 내일의 금맥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책 맨 뒷부분에 수록된 원서 2판 머릿말 두 나라 이야기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이야기를 비유적으로 쓴 글인데 현 시기에 꼭 들어맞는 이야기라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것으로 경제도서 리뷰 16탄 내일의 금맥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